안녕하세요. 저는 강필성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 통합 과정으로 있는 허지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할 주제는 앙상블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파이썬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실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사용할 실습 데이터는 퍼스널 론이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해 이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기계학습을 통해서 실험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데요. 데이터의 설명은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이 고객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대출에 대한 여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선은 앙상블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앙상블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단일 모델로서는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타나는지 먼저 이 Artificial Neural Network와 Decision Tree를 통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앙상블 방법으로는 배깅을 통해서 먼저 실험을 해보고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는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아다부스트 그리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선은 파이썬에서는 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패키지 또는 모듈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어떤 수학적인 연산들을 많이 하기 위한 그런 numPy 모듈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쉽게 연산하고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는 판다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핵심이 되는 이 기계학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scikit-learn, 이 sklearn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이 모듈이 있습니다. 이 scikit-learn은 머신러닝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는 함수나 클래스가 들어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것도 다양한 것들을 불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서 정규화 과정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게 있고, 평가 지표를 뽑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컨퓨전 매트릭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로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MLP 클래시파이어와 디스턴트 트리를 이제 사용하기 위한 디스턴트 트리 클래시파이어, 그다음에 앙상블을 위한 모델도 다양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깅 클래시파이어, 그다음에 아다부스트 클래시파이어,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까지 이렇게 편리하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소개해 드릴 내용을 보시면은 굉장히 짧은 코드로 이러한 모델들을 실험해 보기에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두 가지 C본과 Matplotlib이라는 모듈은 시각화를 위해서 자주 쓰이는 파이썬의 모듈입니다. 시작을 앞서서 저희가 계속 기계학습 모델을 통해 결과를 뽑아내고 거기에 대한 평가 지표를 계산을 할 텐데요. 반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를 간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 함수는 입력값으로 컨퓨전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지금 CM이라고 변수명이 인자값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인자값에 대한 이 여기서 표시된 이 땡땡 뒤에 표시된 부분은 보통 타이핑 힌트라 그래서 입력값이 어떠한 타입인지 표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컨퓨전 매트릭스, numPy 어레이 형태의 컨퓨전 매트릭스를 받아오게 되면은 저희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2x2 컨퓨전 매트릭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통해 먼저 첫 번째로 뽑아낼 평가 지표는 true positive rate, 두 번째는 precision, 세 번째는 true negative rate, 그리고 네 번째는 accuracy, 다섯 번째는 balanced correction rate, 마지막으로 F1 measure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제 실험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던 기계학습 모델들에 대해서 이 함수를 통해 뽑은 평가 지표들을 저장할
테이블을 미리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판다스라는 모듈을 불러왔었죠. 판다스에서 이제 사용하는 어떤 클래스를 통해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할 수가 있고, 거기에는 일단 numpy 어레이로부터 모든 0값을 가지게 6x6 매트릭스를 이제 데이터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인덱스는 모델들로 두고 컬럼들은 평가 지표들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 판다스에서 이제 쉽게 포맷을 지정하여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이제 퍼스널 론이라는 CSV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CSV 형태의 데이터는 판다스에 있는 read underbar CSV를 통해서 쉽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 사용할 독립 변수와 목표 변수를 이제 구분을 해줄 텐데요. 독립 변수에 대한 인덱스를 먼저 지정을 해줄 겁니다. 이때 0번째 컬럼과 4번째 컬럼은 그 4번째 인덱스는 제외를 할 겁니다. id나 zip 코드 같은 경우는 유니크한 값이기 때문에 크게 독립 변수로서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값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인덱스를 지정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보통 R 언어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하는 걸로 많이들 이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판다스는 0부터 인덱스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런을 통해서 불러온 전처리를 위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제 정의를 하고, 이 스케일러를 통해서 저희가 인덱스로 뽑아낸 독립 변수에 대해 정규화를 수행해 주게 됩니다. 이 정규화는 스케일러의 fit underbar transform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로 이제 정규화가 바로 수행된 뒤에 이 적용된 값이 바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독립 변수에 대한 input 값과 그리고 타깃 값 두 가지 변수를 나눠서 저장을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학습과 평가에 맞춰서 구분을 할 텐데요. 학습 데이터는 1500개를 사용하고 평가 데이터는 1500번째부터 나머지 1000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range는 파이썬에서 쓰이는 이제 기본 함수 중 하나이고 순차적인 배열을 생성해내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range 1500 같은 경우는 0부터 1499까지의 어레이가 생성이 되게 되고, range 1500부터 2500은 1500부터 2499까지의 간격으로 있는 어레이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한 인덱스들을 학습과 평가 데이터셋으로 각각 인풋과 타겟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모듈들을 먼저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지정된 모듈들이 다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표를 뽑아내기 위한 말씀드렸었던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평가 지표들을 저장할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 안에 있는 값들이 모두 0값으로 채워져 있고, 인덱스가 모델들, 그리고 컬럼들이 평가 지표들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널 론 데이터셋을 CSV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다스 CSV로 불러오게 되고, 학습 데이터와 그 목표 데이터 타겟 값을 각각 인덱스를 지정해서 정규화를 이제 수행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를 나누어서 슬라이싱을 통해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 불러오게 되면은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할 텐데요. 발표장표로 다시 넘어가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으로 사용할 단일 모델은 Artificial Neural Network입니다. 이 MLP 클래시파이어로 쉽게 구현되어 있는 것을 통해 파이썬으로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 MLP 클래시파이어 안에 들어있는 인자로는 이제 히든 레이어에 대한 뉴런 개수와 그리고 이 모델을 몇 번 반복해서 최적화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에 대한 값이 있는데
이 기계학습 모델 중에 이런 뉴런넷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성에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정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시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할 인제값은 14개의 뉴런과 300번의 반복을 통해 이 학습하도록 MLP 클래시파이어를 정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 fish라는 함수를 통해 입력값과 목표값을 정의를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의 결과가 모델이 이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학습된 모델을 통해 점 프레딕트를 사용해서 평가 데이터셋을 넣어주게 되면 이 평가 데이터셋에 대한 모델의 예측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출력된 예측값과 실제 평가 데이터셋에 대한 목표값을 통해 컨퓨전 매트릭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저희가 맨 처음에 정의했었던 함수의 입력값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값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MLP 클래시파이어를 동일하게 인제값을 사용해서 학습을 수행하게 되고요. 작은 뉴런수와 짧은 반복이기 때문에 학습이 굉장히 빨리 끝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번 진행해 보고 결과값을 출력해 보면은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시전 트리를 통한 클래시파이어는 똑같이 사이클런에 동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 여기서 사용할 인자값은 min samples split이라는 인자값과 max depth라는 인자값이 있습니다. min samples split은 최소 몇 개의 값이 남아 있을 때까지 나누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max depth라는 것은 트리의 가지를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none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만큼 최대 깊이까지 디스턴트 트리를 구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자값을 넣어서 아까와 동일하게 fish라는 함수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학습된 모델이 이제 정의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학습된 모델을 통해 예측을 수행하여 평가 데이터에 대한 진행을 하면은 이 예측값이 정의되게 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제 평가 데이터에 대한 타깃값과 디시전 트리를 통한 예측값을 컨퓨전 매트릭스로 구성해서 저희가 정의한 펑션을 통해 평가 지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시면은 이 디시전 트리가 아까 전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보다 이 트루 네거티브 레이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값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자료에서 본 것과 같이 동일하게 작성된 것을 실행해주고 이미 벌써 학습이 끝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수행해서 이렇게 평가 값을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챕터의 주제인 앙상블을 사용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앙상블 방법 중에 배깅 클래시파이어를 쓸 것인데요. 배깅 클래시파이어에 사용할 클래시파이어로는 MLP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파이썬에서 파이썬을 통해 구현된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배깅 클래시파이어에는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에 대한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전과 동일하게 단일 모델을 구성하듯이 이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미리 인제값과 함께 정의를 해주고 그러면 이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를 몇 개 사용할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100개를 지정해서 이 100개의 MLP 클래시파이어의 결과값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 잡스라는 게 있는데 이 값은 이 100개를 하나씩 돌리는 게 아니라 퍼렐럴하게 병렬적으로 몇 개의 이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트스트랩을 사용할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할 수가 있고, 이 벌보스라는 것은 이 결과 학습 과정을 지켜볼지 안 지켜볼지에 대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인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아까와 동일하게 학습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n잡스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병렬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자원에 맞춰서 최대한 잘 사용해 주는 것이 이 학습 속도에 굉장한 이제 효율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n잡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한 만큼 더 많은 실험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과를 동일하게 아까와 같이 .predict라는 펑션을 통해서 학습된 모델로부터 평가 데이터에 대해 진행을 하고 예측값과 실제 평가 데이터의 타겟 값을 컴퓨전 매트릭스로 구성해서 평가 지표를 뽑아본 결과 이전 단일 모델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성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없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성능을 올리고자 하신다면은 아까 있었던 인자값들을 조금 바꿔보면서 최적화를 더 진행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습을 통해서 이 백인 클래시파이어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앞선 자료에서 나타난 인자값들을 동일하게 사용을 해주고 이때는 100개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적화를 그렇게까지 깊게 많이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지표에 대해서 동일하게 평가를 수행한 후 결과를 이제 뽑아보게 되면은 아까 자음표와 동일한 값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다부스트에 대한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아다부스트 클래시파이어에는 아까 백인과 동일하게 어떤 에스티메이터를 통해서 이제 수행할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한 값은 이제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때 이전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와 다른 점은 맥스 뎁스를 이제 1로만 두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탬프된 디시전 트리를 통해서 이 개수는 100개를 사용하여 이 아다부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평가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전보다는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다부스트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 카트에서는 맥스뎁스를 최대한 깊게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아다부스트에 사용한 디시전 트리는 맥스뎁스를 1로만 두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엔트로피를 낮추기에 부족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성능을 조금 더 높이고자 하신다면은 여기서의 맥스뎁스나 아니면 디시전 트리의 다양한 인자들을 한번 수정해 보시면서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아다부스트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입력했던 값을 실행해서 바로 이 결과가 수행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예측 값을 뽑아서 평가 지표를 뽑게 되면 아까와 동일한 결과값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대한 이제 실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이 디시전 트리를 기반으로 하고 여기서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사용할 에스티메이터는 1000개입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로는 0.01을 인자값으로 주었고 여기서의 러닝 레이트는 이전 트리의 결과값을 반영해서 이 모델을 이제 뒤에 붙여 나갈 때 어느 정도의 반영할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브 샘플 같은 경우는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매번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중에 80%를 계속 샘플링하면서 모델 학습에 반영을 한다라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재값을 정의해서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학습된 이제 이 모델이 결과를 출력하기 전에 학습된 모델이 어떠한 변수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이러한 피처 임포턴스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코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변수에 대한 중요도가 주로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서는 인컴과 이 에듀케이션에 큰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이제 한번 실험을 통해서 출력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학습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로 학습된 정의된 이 변수가 GBM 언더바 모델로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델 안에는 feature 언더바 importance 언더바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 입력하게 되면은 바로 아까와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 변수마다의 importance 값을 데이터로 주고 컬럼은 이제 variable importance로 지정하고 인덱스를 저희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들에 대한 컬럼으로 지정해서 이 importance를 순차적으로 정렬을 시켜주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결과값을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을 불러왔을 때 이제 파이썬에 자주 사용되는 시각화 모듈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사용한 이제 시본이라는 모듈을 통해 막대 그래프를 이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값은 이제 variable importance로 두고 y 값은 이제 각 변수 이름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에서 막대 색상을 파란색 그리고 여기에 사용할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해 주게 되면 아래와 같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를 뽑아보게 되면은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이 지금까지 이제 학습해서 실험했었던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할 앙상블 모델로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 모델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고 이제 정의된 사이클론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저희가 사용할 에스티메이터 수는 이제 100개를 두고 이제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이 랜덤 포레스트 내에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전과 같이 학습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rf 언더바 모델이라고 이제 학습된 모델을 저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과 동일하게 랜덤 포레스트 모델도 피처 임포턴스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아까와 완전히 동일하게 산출을 해볼 수가 있고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 그레디언트 부스팅과 좀 유사하게
인컴과 에듀케이션이 임포턴스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약간 조금 그 중요도를 다르게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델마다 학습을 수행할 때 중요하게 보는 어떤 변수에 대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고 넘어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학습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통해서 동일하게 이제 피처 임포턴스를 뽑아볼 수가 있고요. 이 뽑아본 피처 임포턴스를 뽑아본 평가 지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보다 조금은 안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실험을 통해서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코드를 이제 진행을 해보게 되면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도 금방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처 임포턴스도 아까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로 C번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 완료된 이 RF 언더바 모델로 예측을 해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뽑고 만들어진 컨퓨전 매트릭스로 정의한 함수에 입력하여 최종적인 저희 실험 장표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앙상블 챕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궁금하신 점은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